과학이 밝혀낸 숙면을 위한 황금 법칙 5가지.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자주 깨서 힘들어, 새벽에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 걱정하지 마세요. 2024년 국제수면재단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70대에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려 40에서 70%의 고령자가 수면 문제를 겪고 있지만 대부분이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수면 전문가들이 인정한 숙면을 위한 5가지 황금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완벽한 수면 온도 만들기. 첫 번째 법칙은 완벽한 수면 온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2023년 연구에 따르면 70대 분들의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20도에서 25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에서 수면 효율이 가장 높았고, 온도가 25도에서 30도로 올라가면 수면 효율이 5에서 10% 떨어졌습니다. 왜 온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졸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방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이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이 방해받아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마이애미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에서 적절한 온도를 유지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깊은 잠에 빠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방 온도를 20에서 22도로 맞춰주세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너무 추우면 한두 도 정도 높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잠옷은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를 선택하세요. 2. 멜라토닌의 올바른 활용. 두 번째 법칙은 멜라토닌의 올바른 활용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잠들기 1에서 3mg을 잠들기 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멜라토닌은 잠들게 해주는 수면제가 아닙니다. 몸을 수면 준비 상태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2년 메타 분석 연구에서 멜라토닌은 잠드는 시간을 평균 9분 단축시켰고, 특히 70대 이상에서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을 1, 2개월 사용한 후에는 중단하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임신부, 자가면역 질환자, 발작 장애나 우울증 환자는 피해야 합니다. 당뇨나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을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특히 파란색과 초록색 빛을 피하고 빨간색 조명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밝은 햇빛을 충분히 쬐세요. 이렇게 하면 낮과 밤의 멜라토닌 리듬이 제대로 만들어집니다. 3. 카페인과 알코올의 황금 타이밍. 세 번째 법칙은 카페인과 알코올의 황금 타이밍입니다. 2023년 발표된 체계적 연구 분석 결과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총 수면 시간이 45분 줄어들고 잠드는 시간은 9분 늦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카페인의 효과가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미시간 대학교 수면 전문가에 따르면 잠들기 8시간 전에 카페인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후 10시에 잠든다면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8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효과를 느끼지 못해도 수면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어떨까요? 알코올은 처음엔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깊은 잠인 렘수면을 방해합니다. 워싱턴 대학교 연구에서 알코올을 마신 다음날 주관적 수면 질이 한 잔당 4%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권고안에 따르면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알코올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카페인과 알코올을 함께 사용하면 서로의 부작용을 상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 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4. 빛의 과학적 관리. 네 번째 법칙은 빛의 과학적 관리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파란색 빛이 멜라토닌 분비를 가장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6.5시간 동안 파란색 빛에 노출되면 초록색 빛보다 2배 오래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생체 시계도 2배 더 많이 밀렸습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LED TV에서 나오는 파란색 빛이 바로 이 문제의 주범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024년 최신 연구에서는 빛의 색깔보다 밝기가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스마트폰의 나이트 모드만으로는 부족하고 전체적인 밝기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밝은 화면을 보지 마세요. 꼭 봐야 한다면 화면에서 최소 1.8m 이상 떨어져 있으세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파란색빛 차단 필터를 설치하거나 파란색빛 차단 안경을 착용하세요. 밤에는 빨간색 전구를 사용하세요. 빨간색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낮에는 밝은 빛에 충분히 노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와요. 5. 수면 위생과 낮잠의 비밀. 5번째 법칙은 수면 위생과 낮잠의 비밀입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생체 시계가 안정됩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침실은 오직 잠자는 용도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지 마세요.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20분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와서 조용한 활동을 하세요. 독서나 명상이 좋습니다. 다시 졸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대로 돌아가세요. 낮잠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2024년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는데 커피와 낮잠을 결합한 커피 낮잠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커피를 빨리 마신 후 즉시 20분간 낮잠을 자세요. 깨어날 때쯤 카페인이 작용하기 시작해서 더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낮잠은 오후 3시 이전에 20분을 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너무 늦거나 길게 자면 밤잠에 방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 섭취 타이밍도 중요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350ml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래야 새벽에 화장실 때문에 깨지 않습니다.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황금 법칙을 정리하면 완벽한 수면 온도 만들기, 멜라토닌의 올바른 활용, 카페인과 알코올의 황금 타이밍, 빛의 과학적 관리, 그리고 수면 위생과 낮잠의 비밀입니다. 특히 기억해주세요. 방 온도는 20에서 25도, 카페인은 잠들기 8시간 전 중단, 알코올은 3시간 전 중단, 파란색 빛은 잠들기 2-3시간 전부터 차단하세요. 좋은 잠은 건강한 100세의 필수 조건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과학이 밝혀낸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개월 이상 수면 문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 과학이 답을 제시합니다.